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춥던 날들이 지나고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입춘이 지나고 이렇게까지 추웠던 때가 또 있었나 싶었던 올 2월이었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즐겁게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등장한 디저트는 과자방의 바닐라 마카다미아 파운드인데요.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디저트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판매가 재개된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며 트윙클 가디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메인으로 사용한 실은 앵콜스의 아르고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고호 이야기를 담아서 실 이름을 붙였다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개를 보니까 대체 어떤 실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이 처음 나왔던 2년 전에 저는 이미 실을 사두었습니다. 하지만 뜨고 싶은 도안이 없어서 실을 묵혀두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봄에 동생이 컬러워크 스웨터 도안을 하나 만들어 줬었는데 그걸 뜨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와치까지 떴는데 또 막상 뜨려니까 손이 안 가서 결국은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났고요. 이번 겨울이 왔을 때였는데요. 이번에는 모헤어를 합사해서 트윙클 스웨터를 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조금씩 남은 모헤어가 많아서 실을 새로 사지 않고 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스와치를 떠보니까 저 지그재그 무늬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멈추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홋카이도 여행을 앞두고 트윙클 스웨터를 다시 뜨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지그재그 무늬 구간 도안을 수정했거든요. 보라색과 핑크색의 조합이라 배색이 또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배색이 너무 또렷한 것보다는 비슷한 색감끼리 하는 배색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배색 니트는 실을 색깔별로 챙겨야 해서 짐이 많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실을 색깔별로 다 들고 가려니까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뜨고 싶은 걸 꼭 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여행에 실을 저렇게까지 챙겨간 제가 참 미련해 보이기는 하네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뜨개를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풍경 구경하랴, 커피 마시랴, 디저트 먹으랴 너무 바빠서 얼마 못 떴습니다. 저는 사실 집중력이 상당히 낮고 산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뜨개에만 집중할 상황이 돼야 진도가 나갑니다. 물론 옆에 앉아서 리모나타 스웨터를 뜨는 동생은 저보다는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 그런지 잘 뜨더라고요. 동생이 뜨고 있는 리모나타 스웨터는 다들 잘 아시듯 수미님의 도안이고요. 부클르렌의 우에성이랑 닛픽스의 알로프트 이렇게 두 가지 실을 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동생 말로는 레이스 무늬를 뜨는 게 힘들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갔다라고 하던데요. 동생의 속도에 비해서는 뜨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저보다는 훨씬 빨리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뜨면 뜰수록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라서 이대로 떠도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있는 실을 쓰되 좀 더 두껍고 폭신한 느낌이 들도록 뜨고 싶었거든요. 고민하는 저를 보고 동생이 그럼 모헤어를 한 겹 말고 두 겹으로 떠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배색 되게 정갈해. 말르몰리. 반짝반짝. 봐봐. 뭐야? 位置を確認いただき、緊急事態が発生した場合は SOS ボタンを押して乗務員へお知らせを。この先揺れますのでお気をつけください。またやむを得ず急停車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お立ちの際は手すりなどにおつかまりください。35号旭川駅です。この列車はドッポレ駅の信号設
乗務員へ声をおかけください。またお客様には大変ご迷惑をおかけしますことをお詫びいたします。 한국에 돌아와서 동생의 제안대로 아르고실 한 겹에 모헤어를 2겹 더해서 스와치를 떴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부분은 글로우 레이스의 반짝임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2겹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실 중에 대체 가능한 실을 찾아서 색깔을 바꿨습니다. 스톰 스웨터를 뜰 때 샀던 낙양무사의 어울림 실이 남아있어서 어울림 실 2겹이랑 두니트의 누베 페르 2겹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이전보다 배색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마음에 쏙 들어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それが私の銀行口座。生命保険のシステムについて先生のそばにいるとなんだか冷え冷えして鳥肌が立ちます。私には分かるんですよ先生。人間の命を金に変えようとする連中には배색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어요. 즐거워서 술술 떠졌거든요. 역시 뜨개는 뭐니뭐니 해도 색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색감이 안 예쁘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할수록 공작새가 돼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실 것 같은데 저도 컬러워크를 할 때는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해요. 예전에는 컬러워크 중간에 메리아스 구간이 나와도 바늘 사이즈를 바꾸지 않고 그냥 떴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색 구간과 메리아스 구간의 손땀 차이가 커지는 게 느껴져서 바늘 사이즈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색 구간은 4.5mm, 메리아스 구간은 4.2mm로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변형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스틱코를 5코 추가해 주었어요. 스틱 책에는 7코나 9코 정도를 넣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동생이 5코만 해도 충분하고 더할수록 두꺼워져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틱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이제 아래에 다시 배색을 시작할 차례인데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멈췄습니다. 사이즈가 생각한 것보다 커서 아몰에서 제가 가마코를 10코 이상씩 각각 줄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크더라고요. 트윙클 스웨터는 요크 늘림 형식이잖아요. 이런 스웨터는 U자 모양으로 떠지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늘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저는 요크 스웨터 특유의 이런 배불뚝이 핏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보완 방법을 찾지는 못해서 아래에 배색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 옆구리에서 되돌아 뜨기를 몇 번 해준 다음에 수평을 맞춰서 보완을 조금 해주려고 했는데요.
되돌아뜨기를 하기 전에 입어봤더니 가슴 단면이 56cm, 즉 둘레는 112cm라서 저한테는 너무 크더라고요. 옷의 형태라도 좀 플랫했으면 덜했을 것 같은데 요크 특유의 배불뚝이 핏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바로 풀기 시작합니다. 뜬 게 아깝다고 풀지 않으면 완성해도 못 입을 옷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풀어줘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마음은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며 시원하게 아물 아래까지 풀었습니다. 아물 바로 아래에서 줄임도 하고 되돌아뜨기도 넣어주면서 떠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이 배불뚝이 핏이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또 가슴 단면이 56cm가 되어버려서 고민하다가 동생에게 SOS를 요청했어요. 그냥 과일 주세요. 해지는 아니에요? 동생이 어차피 가디건을 만들 거니까 가운데에 있는 스티코 양 옆에 줄임을 넣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가운데에 줄임이 들어가면 배불뚝이 핏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다라고 하길래 동생의 조언대로 이번에는 가운데를 줄이면서 떠내려가 보았습니다. 여덟 단마다 스티코 양 옆에서 각각 한 코씩, 그러니까 한 단에 총 2코를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아몰에서도 되돌아뜨기 2번과 10단마다 줄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길이를 재봐야겠죠? (52cm면) 그래도 단면이 4cm나 줄었습니다. U자 형태도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서 이대로 떠보았습니다.
이제 밑단 배색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고무단도 떠주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자니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배색을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만 지금 3번 정도 푼 것 같은데 찍지 않은 것까지 하면 역대급으로 많이 풀었던 뜨개옷이 아닌가 싶네요.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수록 잘 입는 니트가 완성되리라고 믿으며 계속 풀어봅니다. 밑단에 핑크색 배색을 추가하고 고무단도 떴습니다. 신경 써서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소매는 한쪽을 다 뜨기는 했는데 길이를 보려고 마무리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반대쪽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밑에 핑크색 배색을 추가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컬러감이 눈에 띄는 배색이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바디를 뜰 때 도트 무늬랑 지그재그 무늬가 겹치는 단에서 3가지 색을 함께 떠야 하는 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소매에서는 지그재그 무늬를 한 단 밑에서 시작하도록 해서 3가지 색 배색 구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편하게 배색을 할 수 있었고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드디어 대망의 스틱을 할 차례입니다. 스틱 전에 코바늘로 보강을 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색깔의 실로 하라고 하던데 저는 메인 색상이 아이보리이고 모헤어를 사용해서 잘 보이는 색깔로 하면 비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의 실을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똑같아 보이네요. 의미 없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가설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다면 많은 옷을 그래도 떠본 것 같은데 스틱이 처음이라서 저도 좀 놀랐고요. 직접 해보니까 스틱 그거 정말 별거 아닌데 싶기는 했는데 옛날 기록으로는 사람이 그 편안한 트럭체지 생활을 버리고 이 뭐 질소, 흑소, 질소 이거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사실 할 때는 가위로 편물을 잘라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손이 떨리기는 했습니다. 하는 것이 탈제 질소가 또 산화물이 되면 자르는 건 명확해서 그래도 좀 덜 힘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그렇지 코를 평소 습관대로 끝에서 주워버리는 바람에 결국 다시 주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스틱이 무서워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어메이드에서 단추를 주문했어요. 집에 단추가 그렇게 많은데 대체 왜 달려고 보면 마땅한 게 없을까요? 1번 단추는 색은 잘 어울리는데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탈락. 2번 단추는 솥불 단추라 조금 비쌌는데 크기도 색깔도 다 잘 어울리네요. 3번 단추는 예뻐서 그냥 산 건데요. 역시 트윙클 가디건에는 크기도 색깔도 어울리지가 않네요. 무늬가 들어가서. 딱히 고민할 것도 없이 2번 단추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실 사용량을 체크해 두지를 않아서
대략적인 사용량을 말씀을 드리자면 핑크색이랑 하늘색, 배색 실은 모두 한 볼 이내로 사용했고요. 아이보리색은 2볼 반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에 가디건 단면이 51cm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옷 자체에 힘이 없고 조금 흐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편물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옷의 크기에 비해서 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면이 56cm였을 때 그대로 둘 걸 그랬나?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나중에 조금 더 도톰하고 힘있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떠보고 싶기는 한데요. 이번에 푸르시오를 너무 많이 해서 트윙클에 조금 질렸으니까 먼 미래의 제가 다시 떠주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이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플러피한 배색 스웨터가 완성된 점은 참 좋네요. 가디건이 생각보다 얇으니까 유미님의 조언대로 따뜻한 봄날 잘 입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